제임스 코모라는 연방 하원 의원이 있습니다. 지금 연방 하원에서 감독개혁위원회의 랭킹 의원, 공화당 측 랭킹 의원으로 있는데, 이 제임스 코모 하원 의원이 FBI 국장에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편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편지 내용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이 여자와의 관계를 밝혀라입니다. 헌터 바이든의 여성 편력은 뭐 우리가 굳이 얘기할 필요 없겠습니다만은 이 여성은 전직 여비서였다라는 이야기이고요. 이 여성의 이름은 지아치 제키 바오, 라스트 네임이 바오입니다. 바오. 그리고 그냥 영어 이름으로는 제키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제키 바오가 또 다른 팡팡이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에릭 스왈웰 하원 의원, 민주당 하원 의원이 이 정보위원회의 하원 의원으로 있으면서 중국 여성 스파이 빵빵하고 놀아났던 사건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국 스파이하고 놀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철면피처럼 뻔뻔하게 계속해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거 보면 진짜 막 열불이 터지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에릭 스왈웰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쫓아내야 될 연방 하원 의원 중에 한 명인데, 그런데 지금 스왈웰과 마찬가지로 또 다른 중국 여성 스파이한테 또 홀린 거 아니냐, 헌터가.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아직 확인된 사항은 아닙니다만은 개연성이 매우 높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레이 국장한테 보낸 편지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헌터와 그의 삼촌 제임스 바이든이 2017년과 2018년 중국 정부와 연계된 CEFC 중국 에너지, 차이나 에너지라는 이 기업으로부터 480만 달러를 벌어들였는데, 그 당시에 바이든 가문과 이 바오와의 연관성에 대한 정보, FBI가 가지고 있는 것 내놔라라고 지금 요청을 한 겁니다. 코모 의원은 공화당 의원들은 헌터 바이든이 중화인민공화국과 외국 정보기관으로부터 타협을 당했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11월 8일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을 탈환해서 다수당이 됐다. 그럴 경우에는 전에 말씀드린 대로 특별위원회, 조사위원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그 위원회에서 소환장을 발부하기 시작을 할 텐데, 이럴 경우에 주요 수사 대상, 조사 대상이 헌터 바이든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강력하게 예고하는 전초전이다 라고 뉴욕포스트에서는 보도합니다. 이 서한이 갖는 의미가 그렇다라는 거죠. 서한에는 바오가 중국의 거시경제 계획을 책임지고 외국 자금을 받는 모든 주요 프로젝트를 승인하고 있는 중국 정부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일한 경력이 있다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따라서 바이든 가문 이전에 그녀의 고용주였던 중국 공산당과 이미 연결되어 있었던 인물이다. 중국 공산당 산하에 있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일했던 이 여성이 미국에 와서 대통령의 아들, 그 당시에는 이제 전직 부통령의 아들이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전직 부통령의 아들인 헌터와 꿍짝꿍짝 놀아났다. 둘의 관계가 은근히 좀 끈적거렸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더러운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포스트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은 좀 둘이 주고받은 메시지가 그냥 사장님하고 비서 간에 주고받는 메시지하고는 약간 좀 거리가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대충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니까 강아지 체인 목걸이 돌려주는 거, 강아지 목걸이를 왜 서로 돌려주고 주고받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왜 벌어졌겠느냐, 이런 상상의 나래를 펴게 하는 이야기들이 메시지에 있고, 또 어떤 게 있냐면 내 새해 소원 중 하나는 네가 술을 덜 마시는 것이다. 나는 너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고, 그래서 스트레스 완화제라고 널리 믿어지고 있는 알코올 음료의 신화적 기능이 면죄부를 위한 변명이 되지 않을 것이다. 술을 마시는 게 이것이 무슨 스트레스 완화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런 말 통할 필요 없다. 내가 널 위해서 뭐든지 다 해줄 테니까 이제 술 같은 거 필요 없을 거다라고 아주 사람 홀리는 이야기들을 주고받은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이 편지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둘의 관계가 좀 수상쩍다. 매우 의심스러운, 그러니까 에릭 스왈웰에게 팡팡이 있었다면 헌터 바이든에게는 제키가 있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코모는 또한 편지에서 2018년 초에 바이든과 CEFC 벤처가
외국 지도자들에게 뇌물을 주려 한 것과 관련해서 또 다른 경제 범죄들과도 또 얽히면서 중국 당국으로부터 체포돼 가지고요. 이 CEFC 벤처라는 곳이 이제 영업을 못하게 되는 그 비즈니스가 중단되는 이러한 상황을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위원회 공화당 의원들은 입수한 증거에 보면은 바오하고 헌터 바이든의 관계가 개인적인 것이 돼버렸고 전문적인 능력을 초과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는 그런 이야기가 들어가 있다. CEFC 벤처가 붕괴한 이후에 바이든 일가와 친하게 지내려는 바오의 노력은 바이든 일가와 함께 바오의 동기와 계획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중국 공산당이 바오를 압박해서 바이든이 미국 LNG를 중국에 계속 판매하게 했는지 여부, 이거 지금 공화당 의원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심각한 이야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실제로 벌어진 일이죠. 바이든이 석유값을 낮추기 위해서 전략 비축유를 풀겠다라고 해가지고 허락을 받아서 풀기 시작했습니다. 풀기 시작해서 지금 상당히 많이 풀었는데, 미국의 전략 비축유를 푼 것 중에서 100억 배럴이었나요? 하여간 100억 배럴 정도 되는 석유가 이게 중국으로 갔다 해가지고 저희가 보도를 해드린 적이 있었죠. 그 내용을 놓고도 어떻게 이것이 적국이라고 이야기하는 중국에 갈 수 있느냐. 지금 뭐 반도체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국하고 거래 다 끊겠다라고 아주 냉랭하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중국한테 석유를 공급하는 게, 이게 석유를 판다라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해드렸었는데, 혹시라도 그 과정에 이 제키 바오가 역할한 것 아니냐, 이거죠. 이게 지금 공화당 의원들의 질문입니다. FBI가 이 질문에 정상적으로 대답할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답하지 않더라도 결국에는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면 내년 의회에서는 대답을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진실은 언젠간 밝혀지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다시 편지로 돌아옵니다. 이것은 놀라운 국가안보 위협을 제시한다. 국가안보를 어지럽힌 일에 바이든 대통령과 대통령의 장남 헌터 바이든이 연루된 것이 됩니다. 명백한 탄핵 사유가 됩니다. 이것이 이제 저희가 관심 가지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이고요. 코모는 그리고 또 웃기는 거는 이 바오가 바이든 가족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포부와 전략에도 관심을 갖고 부추기는 말들을 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2018년 12월 뉴욕타임즈는 바이든 가족이 CEFC와 거래한 이야기를 게재했었는데, 인쇄하기에 앞서서 조 바이든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네가 깨끗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가 그것을 미국 국민들에게 발표하기 4개월 전에 바오는 헌터에게 엉클 조, 그러니까 이 바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을 엉클 조라고 불렀던 것으로 지금 이제 드러나 있고요. 2020년 대통령에 출마해야 된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깁니다. 이건 기록에 다 남는 건데 그냥 이런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 바이든이 대통령 출마해라라고 부추겼던 인물 중에 하나인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당시에 제키 바오는 조 바이든을 엉클 조라고 불렀다. 조 삼촌이라고 불렀다. 2018년 그녀는 헌터에게 조 바이든이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의 대통령 중 한 명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고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부과한 관세를 가지고 여태까지는 실패한 것이다라고 폄하하는 그런 메시지도 보냅니다.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사상 최대 10만 7천 명이 미국 내에서 마약 과다 복용으로 사망하게 만든 펜타닐, 이것이 결국은 중국에서 제조된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장에 대해서 굳이 언급하려 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바이든은 또한 중국 연구소에서 유출이 된 바이러스 때문에 미국에서 10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보았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중국 측의 책임을 즉각적으로 묻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얘기 잘 꺼내지 않습니다. 트럼프는 분명하게 얘기했죠. 10억 달러인가요?
10조 달러, 10조 달러 책임 배상 묻겠다. 중국은 10조 달러 내놔라 전 세계에다가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얘기했던 걸 제가 기억하는데 바이든은 일체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 철폐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관세 철폐하는 것을 하나의 협상 카드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게 중국을 위한 대통령이냐 미국을 위한 대통령이냐라는 이야기들이 비판론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제공해주고 있다. 알고 보았더니 여기에는 매우 더러운 끈적거리는 이야기들도 숨어 있었다.